여러분 아무런 증상도 없었는데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갑자기 혈액암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열도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60세 이후엔 누구나 혈액암의 위험이 슬금슬금 시작됩니다. 심지어 조용히 티도 안 내고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지금 영상을 끄려고 하셨다면 딱 10분만 들어보세요. 내 몸에 어떤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지 알아두면 목숨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했던 67세의 한 남성분, 동네 마트도 자주 가고 밥도 잘 드셨는데 어느 날 가벼운 피로감 때문에 병원에 갔고 3주 만에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항암 치료 중입니다. 내가 왜?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몸의 침묵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 60세 이후 반드시 알아야 할 혈액암의 신호와 어떻게 조기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혈액암, 특히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은 경우는 초기엔 정말 아무 증상도 없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침묵의 암이라고도 불리죠. 특히 60세 이상부터는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액 속 세포들이 자연스럽게 노화되기 때문에 그 변화가 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62세 이모 씨는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하긴 했지만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팔에 멍이 자주 들더니 병원에서 검사 후 골수 이형성 증후군 MDS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건 혈액암의 일종으로 방치하면 백혈병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이런 사례에서 중요한 건 크게 아프지 않았고 일상생활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즉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에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의학적으로도 혈액암은 간 수치나 혈당처럼 일반 혈액 검사로는 잘 안 잡히고 말초혈액도말 검사나 골수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해야 비로소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반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고 나와도 완전히 안심하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피로감, 멍, 잇몸 출혈, 열감 없이 열이 나는 느낌 등 아주 사소해 보이는 증상이라도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혈액내과를 찾아야 합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60세 이후부터 이렇게 조용히 혈액암이 시작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세포 재생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젊었을 땐 혈액 속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제 역할을 잘해줘서 암세포가 생겨도 금방 제거되곤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균형이 무너지면서 비정상 세포가 자라나기 쉬워지는 거죠. 특히 골수라는 곳에서 이 세포들이 만들어지는데 노화된 골수는 세포를 만들다 말고 이상한 모양의 세포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게 바로 혈액암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대병원 혈액내과 자료에 따르면 혈액암 환자의 약 70%가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통계가 아니라 우리가 그 나이가 되면 암의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품고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느끼는 작은 이상한 피로, 멍, 체중 감소 같은 것들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증상들이 여러 개 동시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씩 아주 은근하게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더더 에이 뭐 별일이야 있겠어 하며 지나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침묵의 암은 그 틈을 노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예민하게 살펴야 해요. 우리 몸이 보내는 혈액암의 초기 신호, 사실은 정말 사소해서 대부분 지나쳐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원인 없는 피로입니다.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는데도 몸이 축 늘어지고 기운이 없어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액 속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빈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에 사시는 66세 김모 어르신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찬다. 근육통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여기저기 뻐근하다 하셨대요. 동네 내과에 가서 피검사했는데 빈혈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종합병원에서 다시 검사하니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CLL로 진단받았습니다. 이게 무서운 건 체력적인 증상만 조금 있고 통증도 없어서 일상생활을 계속하다가 뒤늦게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의사들도 말합니다. 노인 빈혈의 상당수가 단순 철분 부족이 아니라 혈액암의 전조일 수 있다고요. 특히 60대 이후의 빈혈은 반드시 원인을 파악해야 하고 단순 보충제 먹는 걸로 넘어가선 안 됩니다.
만약 요즘 따라 피곤하고 기운 없고 어지럽고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 힘들다면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피곤하다, 기운 없다. 그 흔한 증상이 왜 혈액암의 시작일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혈액암이 적혈구를 파괴하거나 아예 만들어지지 못하게 막기 때문이에요. 적혈구는 산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그 수가 줄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몸이 피곤하고 숨이 차고 멍해지는 거예요. 특히 만성 백혈병이나 골수이형성 증후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빈혈이 발생해요. 대전의 한 64세 여성분은 계속 어지럽고 계단 오를 때 가슴이 두근거려서 심장병을 의심했는데 피검사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7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결국 골수검사에서 초기 백혈병 소견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빈혈인 줄 알았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 생긴 빈혈은 젊었을 때의 빈혈이랑 완전히 달라요. 젊을 땐 생리적 원인이나 식습관 때문이지만 노년기의 빈혈은 골수 기능 이상, 만성질환, 암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60세 이상이 빈혈 증상이 있으면 꼭 MDS나 백혈병 검사를 병행하자고 권유하고 있어요. 단순히 기운 없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적신호일 수 있다며 그건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갑자기 팔뚝이나 다리에 이유 없이 멍이 든다, 혹은 코피나 잇몸 출혈이 자주 난다며 이건 혈소판 감소의 신호일 수 있어요. 혈소판은 우리 몸에서 피가 나면 지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혈액암 중 하나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예멜이나 골수섬 유화증 같은 경우 이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70세 정모 어르신은 산책만 하고 와도 손등에 멍이 들어 있었고 칫솔질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서 치과 가야 하나 생각만 했대요. 근데 내과에서 피검사했더니 혈소판 수치가 5만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 후 급성 백혈병으로 판명됐습니다. 이 어르신 말씀하시길 내가 암이면 통증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건 멍 하나로 시작됐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고통이 없는 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멍이 자주 생긴다, 코피가 자주 난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 이런 게 반복되면 절대 치아 문제나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세요. 이건 혈액 속에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멍이 든다, 살짝만 부딪혀도 파랗게 멍이 퍼진다. 이건 단순히 피부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엔 혈소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건 피가 났을 때 딱지를 만들고 출혈을 막는 역할을 하죠. 근데 혈액암이 발생하면 혈소판이 아예 줄어들거나 기능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럼 우리 몸은 작은 상처에도 반응을 못하고 계속 피가 흐르거나 멍이 쉽게 생기게 되는 거죠. 부산의 69세 이모 씨는 양치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계속 소량의 코피가 나서 비염인 줄 알고 지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자다가 코피가 멈추지 않아 응급실로 갔고 혈소판 수치가 2만 이하로 떨어져 있던 걸 확인하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입원하셨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한 번이 아니라 몇 주간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라는 거예요. 또한 피부에 자잘한 붉은 점들, 손톱 주변의 잦은 출혈, 배나 허벅지에 이유 없는 멍도 전형적인 혈액암 증상입니다. 몸이 보내는 비명 같은 신호, 귀 기울이지 않으면 정말 큰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림프종 들어보셨죠? 이건 림프계에서 생기는 혈액암이에요. 특징이 뭐냐면 밤에 땀을 엄청 흘린다, 밥을 제대로 먹었는데도 체중이 줄어든다, 목이나 겨드랑이에 혹이 생긴다, 이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이 단순 스트레스나 갱년기 증상으로 오해되기도 하죠. 하지만 림프절이 붓는 건 명백한 이상 신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3세 최모 어르신은 목 옆에 혹이 생겨서 림프선염인가? 하고 가볍게 생각했대요. 하지만 3개월 뒤 혹이 커졌고 결국 정밀검사 결과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림프종의 무서운 점은 간혹 통증 없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각 증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나아지겠지 하면서 검사를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너무 땀이 나서 이불이 젖는다, 요즘 부쩍 살이 빠졌다, 목에 혹이 잡히는데 아프진 않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혈액내과나 종양내과를 찾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집안엔 암 환자가 없어요, 나는 유전병이 없어요 라고 안심하시죠. 하지만 혈액암은 유전보다 나이입니다. 60대 이후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바로잡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정상세포가 비정상으로 바뀌는 걸 못 막아요. 쉽게 말하면 면역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암세포가 자라나는 거죠. 특히 노화로 인한 골수 기능 저하, 지속된 염증 상태,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을수록 그 확률은 더 올라갑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혈액암 환자의 70% 이상이 60세 이후 진단받는다고 해요. 즉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이 나이 땐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훨씬 중요합니다. 혈액암은 피검사, 골수검사로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초기엔 완치율도 높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예방의 골든타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나는 가족 중에 암 걸린 사람도 없는데 괜찮겠지라고요. 하지만 혈액암은 그런 유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 몸의 환경, 즉 면역력과 생활습관이에요. 왜냐하면 혈액암은 정상세포가 돌연 변이를 일으켜 생기는데 그 원인이 바로 지속적인 염증, 세포 노화, 유해물질 노출이거든요. 예를 들어 과거에 공장이나 농약, 페인트, 유기용매에 많이 노출된 분들, 그리고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한 식습관이 있는 분들에겐 정상세포가 오염되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커져요. 울산에 사는 67세 남성은 젊을 때 페인트 작업을 오래 하셨는데 퇴직 후에도 가끔 현장 일을 나가셨어요. 어느 날 몸이 무거 병원에 갔다가 다발골 수종 판정을 받으셨죠. 의사도 그랬대요. 화학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던 경험이 면역계 손상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만성 염증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만성 간염, 자가 면역 질환처럼 오랜 염증 상태가 있는 분들은 면역세포가 지치면서 이상한 세포를 감지하고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즉 내 몸이 암세포를 놓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게 60세 이후엔 복합적으로 쌓이면서 혈액암의 위험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유전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의 면역 환경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많은 분들이 혈액암이면 무조건 죽는 거 아냐? 이렇게 걱정하세요. 그런데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될 수 있는 암이 바로 혈액암이에요. 대표적으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 CML은 요즘은 먹는 표적 치료제만 잘 복용해도 완치율이 90% 이상입니다. 또 비호지킨 림프종 중 일부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만으로 수년간 재발 없이 지내는 경우도 많아요. 대구에 사시는 65세 이모 어르신도 정기건강검진에서 백혈구 수치 이상을 발견해서 정밀검사를 받았더니 초기 만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았대요. 바로 약물 치료 시작해서 지금은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손주들이랑 공원도 다니고 정기검사만 받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암인지 아닌지보다 얼마나 빨리 알았느냐입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지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간단한 혈액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그럼 병원 가면 뭘 검사해야 하나요? 많이들 물어보시죠. 일반적인 건강검진에는 혈액암을 발견할 수 있는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CBC 즉 말초혈액 검사예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를 확인하는 기본 검사입니다. 두 번째는 혈액도말 검사라고 해서 혈액을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해서 비정상 세포가 있는지 보는 검사예요. 세 번째는 골수 검사입니다. 조직을 소량 채취해서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이건 의사 판단에 따라 진행돼요.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보통 보험이 적용돼서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다면 그냥 참고 넘기지 말고 이런 정밀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암은 대부분 혈액내과 전문의에게 진료받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혈액내과에 가셔서 요즘 피로하고 멍이 자주 들어요. 혈액암 가능성 검사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안내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서운 혈액암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위험을 낮추는 생활 습관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면역력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기본이에요. 특히 60세 이후엔 하루 30분씩 산책만 해도 림프 흐름이 좋아져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가공식품 줄이기입니다. 햄, 소시지, 훈제류 같은 가공육은 발암 가능성이 높다고 WHO에서도 발표했어요. 이런 음식 대신 채소, 과일, 통곡물 위주의 식단이 좋아요. 셋째, 비타민 D와 철분 수치 확인입니다. 이건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로 확인 가능하고 부족하면 보충제 처방도 받아요. 넷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은
혈액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꼭 챙기세요. 마지막으로 담배와 술은 정말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담배는 혈액세포 돌연 변이를 일으켜 혈액암 발병 확률을 높입니다. 생활습관이 곧 예방약이란 것 꼭 기억해 두세요. 비록 혈액암이 일반적으로는 유전 질환이 아니라고 했지만 가족 중에 혈액암 환자가 있다면 조금 더 조심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유전적 체질보다는 비슷한 환경, 식습관, 면역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백혈병, 림프종, 다발골수종 같은 병력이 있다면 정기검진을 최소 1년에 한 번은 하셔야 해요. 또 특정 유전 질환인 판코니 빈혈, 블룸 증후군, 다운 증후군을 가진 가족력이 있다면 혈액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에서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액암 발생률이 약 1.7배 더 높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그러니 가족력이 있다면 미리 체크해 두시고 검진할 때 꼭 의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형이 백혈병 진단받았어요. 어머니가 림프종 치료 중이에요. 이런 정보만 줘도 의사 선생님이 훨씬 더 세밀하게 검사해 줍니다. 어떤 병이든 그렇지만 특히 혈액암은 몸이 정말 작은 신호부터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넘겨버려요. 이 정도 피곤한 건 나이 탓이지.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가 보다. 그냥 감기일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몸의 외침을 무시하고 있진 않으셨나요? 우리 몸은 고장 나기 전부터 충분히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침대에서 왜 진작 몰랐을까 후회하게 되는 거죠. 강릉의 63세 이모 씨는 멍 피로감 살 빠짐이 있었지만 그냥 나는 그런 체질인가 보다 했대요. 결국 1년 뒤 급성 백혈병 말기 진단을 받고 입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투병 중이지만 가장 후회되는 건 그때 그 신호를 그냥 넘긴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서 나온 증상들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정말 꼭 병원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고 아직 바꿀 수 있고 아직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요즘 따라 피곤하다, 숨이 차다, 어지럽다, 멍이 자주 든다, 밤에 땀이 난다, 살이 빠진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나이 들면 원래 이런가 보다. 몸살인가 보다. 며칠 쉬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지키는 게 아니라 미리 발견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 통증이 없어도, 지금 잘 걷고 잘 먹고 있어도 몸속 어딘가에 조용히 자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신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검진, 혈액검사, 혈액내과 진료, 이건 겁나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평범한 하루가 계속되길 바라죠.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산책도 하고 가족 얼굴도 보고 그런 평범한 일상을 갑자기 뺏어가는 게 바로 이 조용한 혈액암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나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한 번쯤 피검사 꼭 받아보시고요. 건강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평범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